안녕하세요. 데미안 5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강의 주제는 카인입니다. 데미안이 크로무를 제압하죠. 크로무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싱클리어가 궁금해서 데미안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했냐고. 그럴 때 데미안이 이렇게 답을 해요.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그 애 자신한테도 이로울 거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해주었지. 그래서 이 데미안이 크로머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어때요? 크로머를 알았기 때문이죠. 크로머가 어떤 사람인지. 크로머는 어떤 놈이에요? 겉으로 보면 힘이 세 보이지만은 그 마음을 보면은 욕망이 그득하고 탐욕이 그득하고 또 공포로 움직이는 존재예요. 이런 아이들은 더 센 아이한테 꼼짝 못하죠. 그래서 크로머의 그를 알았기 때문에 제압할 수 있었죠. 그래서 데미안은 크로머의 그 약점을 알니까 이런 탐욕스럽고 어떤 공포로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그 네가 앞으로 싱클리어를 괴롭히면 니한테 좋지 않다. 이 이치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크로머가 굴복하게 되죠. 이런 게 세상살이의 이치죠. 제가 그 중국 사극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중국 사극을 많이 보는데요. 그 사극에 보면은 책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 참모들이 나오죠. 뛰어난 참모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상대방 그 상대의 적을 물러가게 하는 방법이 이익을 얘기해요. 찾아가서 당신이 물러나는 게 이익이다 하는 얘기를 쭉 설명해 줘요. 그러면 상대가 그 얘기 듣고 맞구나 하고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뛰어나지 못한 책사들은 어때요? 가서 막 훈계를 해요. 당신들이 쳐들어온 건 도덕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해서 목이 잘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은 대다수 사람들은 이익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익을 간파해서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이익이 있나. 크로모 같은 경우는 되게 강해 보이지만 우리 어른이 볼 때는 이렇게 약점이 딱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미하는 그런 약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대방을 제압한다는 건 단지 힘이 더 세서가 아니라 지피지기 백전불태. 나도 알고 너도 알면 그 위태롭지 않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데미안이 어떻게 크롬을 물리치면 어디서 나올까요? 싱클리어하고 차이가 뭘까요? 싱클리어하고 데미안의 그 차이를 보면은 싱클리어는 선악의 구도에 갇혀 있어요. 선과 악. 그래서 선과 악이 이제 같이 있으면 어때요? 선이 좋다고 생각하고 악을 나쁘다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악의 유혹을 느껴요. 그래서 악의 유혹을 느껴서 자기 신의 그 과수원에서 훔치지 않은 삭을 훔쳤다고 그 자랑하다가 과시하려다가 그러면 약점이 잡혀서 그놈한테 꼼짝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 구도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당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은 그 내 안에 악에 좌우돼 버려요. 내 안에 그림자가 날 움직여 버려요. 융이 그런 얘기했죠. 인간이 그림자를 갖고 있지만은 그림자가 인간을 갖고 있다. 그림자가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데미안은 선악을 넘어서 세상을 봐요. 그러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 투사를 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죠? 선악 구도가 있어서 그 구도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악 때문에 이제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다는 거는 적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싸워보게 되면 지는 거죠. 그래서 그 손자병법을 쓴 손자는 그런 얘기했죠. 전쟁은 이겨놓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데미안 같은 그 인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단독자라 그러죠. 자기 자신만의 길을 가는 사람, 자신의 그 그림자를 통합하면서 개성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단독자 그래요. 무수의 뿔처럼 가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장단점이 보여요. 그리고 자신의 장단점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피지기 백전불태.
나를 알고 너를 아니까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중국에서 이제이 방법을 많이 썼죠. 이제이라는 것은 오랑캐를 오랑캐로 제하는 거예요. 이를 이로, 오랑캐를 오랑캐로 이제 제하는 거예요. 이를 이로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하고 똑같죠. 대면이 크로마니에는 마음이 있죠. 여러 마음, 욕망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탐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크로모 안에서 싸우게 만들죠. 탐욕을 풀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손해야. 이렇게 자신의 마음 싸워서 저절로 물러나게 이런 방법이 이제 이제 방법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 방법도 썼죠. 이렇게 해서 데미안이 크로모를 제압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이나 상대방 사람과 사람이 싸운다는 거는 어때요? 이겨놓고 싸운다. 졌기 때문에 이미 진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게 그래서 데미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하죠. 너를 알고 나를 위태롭지 않다. 이런 것을 사례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볼게요. 힘을 믿는 자가 어떻게 패배하는가? 자신의 힘만 믿고 하는 항우라는 초한전 들어보셨죠? 그죠?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 장기판이 초한전이잖아요. 빨간 게 한나라, 파란 게 초나라. 초나라의 항우, 한나라의 유방. 그래서 유방과 항우가 싸워서 항우가 패하죠. 근데 항우는 무지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근데도 패해요. 그래서 항우가 마지막 전투에서 패하죠. 이 패하는 노래예요. 해하가. 해하 전투에서 패하는 그런 노래죠. 해하가 항우. 힘은 산을 뽑고 기계는 세상을 덮는데 시세에 불리하니 추가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추가 나아가지 않는 건 어찌할 수 있겠으나 우희여 너를 어찌해야 하는가. 이런 시죠. 힘은 산을 뽑고 기계는 세상을 덮는데 이렇게 항우가 아주 뛰어난 인물이죠. 개인적인 힘도 있고 무력도 강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전투도 잘해요. 이런 능력인데 져요. 그래서 시세가 불리하니 나의 명마추가 나아가지 못하구나. 명마추를 천리말 타고 다니는데 이 말이 전투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미 지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유방하고 항우를 보면은 개인적인 역량을 보면 어때요? 개인적인 역량을 보면은 훨씬 뛰어나죠, 항우가. 그러나 유방은 어때요? 알아요. 자신을 알고 남을 알아요. 그래서 모략을 쓰고 또 자신의 부하들 능력을 이용을 해요. 장량이란 뛰어난 책사가 있죠. 또 뛰어난 장군인 한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을 잘하는 소하. 이 세 참모의 도움을 가지고 이제 항우를 끝내 이겨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우는 자기 힘만 믿고 가지만은 어때요? 이렇게 해서 패하지만 대비하는 어때요? 상대방도 있고 자신도 있고 그러면서 힘을 쓰지 않고 승리하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잘 살아가죠. 이렇게 살려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힘센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막 센 사람이 되려고 스펙 쌓고 막 그러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지피지기 백전불태죠.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하는 거를 할 수 있어야죠. 나만 잘한 거 하고 나로 살아가면 우리는 남한테 치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경쟁자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각자 잘나야 돼요. 50억 인구가 지구에 살면 50억 명 다 잘나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서로 경쟁도 안 하고. 그래서 다 잘나게 이렇게 사는 그런 사회가 멋있는 사회죠. 근데 우리는 하나 획일화시켜요. 획일화시키면은 그쪽에 뛰어나지 않은데 타고나길 공부 쪽이 아닌데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남을 이기려고 애를 쓰게 되고 막 그러죠. 이렇게 해서 본인도 힘들고 그다가 나중에 당하죠. 자기 잘난 줄 모르니까 당해요. 우리가 남한테 당하는 거는 자기 잘난 줄 몰라서 당하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현대 시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싱클리어가 이런 대면을 통해서 이제 단독자 길을 가요. 개성 있는 길을. 개성 있는 가를 가면서 고뇌를 하죠. 그런 글을 읽어보죠. 싱클리어가 이렇게 독백을 해요. 아, 지금은 알고 있다. 자기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인간에게 거슬리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이제 나중에 회상하면서 이 책을 썼죠. 그 싱클리안 그 주인공이 그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 어린 시절 회상하면서 쓴 소설이 이 내용이죠. 그래서 아, 지금 알고 있다. 이제 지금 아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나만의 길을 가는 것보다가 그 인간에게 거슬리는 것이 세상에 없다. 나만의 길을 가는 건 좁은 길이죠. 그 좁은 길을 가는 게 거슬린다는 거예요. 이게 맞죠. 자신만의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 맞춰 살면 좋잖아요. 맞춰 살면 그죠. 중간을 하는데 그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어때요? 그럼에도 반년쯤 뒤 나는 그 유혹에 저항할 수 없어. 그렇게 했지만 그냥 세상에 따라가자 했지만 6개월 뒤에 결국은 어때요? 유혹 뭐예요? 나만의 길을 가자. 그 길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싱클리어 독백을 한번 생각해보죠. 아, 지금은 알고 있다. 자기 자신이라고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인간에게 거슬리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거는 모든 인간이 어때요? 편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잘 에고라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깊은 영혼은 고난이 와도 이겨내려고 해요. 우리 막 깊은 영혼은. 그냥 깊은 영혼을 깨우지 않고 살면 어때요? 나라는 것, 에고, 자아는 그 끝에 있는 나잖아요. 의식에는 작은 나요. 이 자아는 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나가 있어요. 자아는 편하고 싶어 하고, 내 깊은 영혼은 힘들어도, 그죠? 옳은 길을 가는, 멋진 길을 가고 싶어 해요. 이 두 개가 우리 안에 싸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편하고 싶은 유혹을 느껴요. 특히 그 현대 사회는 어때요? 현대 자본주의는 고도 생산 자본주의라 우리한테 줄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이 그죠?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면 너무 재밌는 게 많잖아요. 영화만 봐도 즐겁고 나고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게임 할 건 또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꾸 유혹을 받아서 남들한테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고 싶어져요. 시류에 맞춰 사는 세인, 세상 사람 이렇게 살고 싶어 하죠. 근데 이렇게 살면 결국은 어때요? 쾌락의 끝은 어때요? 우울과 권태죠. 왜냐면 쾌락은 만족이 안 돼요. 더 큰 쾌락을 원하고 더 자극적을 원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끝없이 목마른 게 쾌락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에 살면은 편하게 살고 싶은데 편치 않아요. 계속 괴롭고 그냥 그러나 그 길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 윤재림. 종이로 만든 관이 나온다지요.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죽은 친구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 봐서 아는데요. 목관은 생각보다 무겁더군요. 값을 물어봐서 아는데요. 보기보다 비싸더군요. 종이로 만들면 가벼워서 좋을 것입니다. 가난한 상주들에게 좋을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질인데요. 제발 종이컵이나 라면 용기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태우면 곱게 곱게 하늘로 오르고 묻으면 고분고분 흙이 되게요. 물에 지면 꽃잎 같고 바람에 날리면 눈송이 같게요. 적어도 이 사람의 걸음만은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요. 참 슬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본주의 모든 걸 상품화시켜요. 사람의 죽음마저도 마지막 가는 관마저도 이렇게 상품화시켜서 그런 그 비참한 인간이 그 물질이 되는 물화되죠. 인간에 의한 존재를 잃어버리고 한낱 물질로 이렇게 전락하는 그런 시를 보여주죠. 인간 존재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맞춰 살면은 자본주의의 상품이 돼야 돼서 결국 존엄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싱클리어도 어때요? 새로운 삶을 찾게 되죠. 그럼에도 반년쯤 뒤 나는 그 유혹에 저항할 수 없어.
결국은 단독자의 길을 가게 돼요. 나만의 길을. 단독자의 나만의 길이죠. 새로운 삶, 단독자의 삶을 꿈꿔요. 나만의 삶. 나만의 삶을 보여주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탁자 위의 이 사과 기우빅. 탁자 위의 이 사과 오늘 저녁까지는 그대로 놔두어라. 설마 빵도 먹지 않고 유도하지 않는 죽은 사람이 베어먹지는 않겠지. 참 울림 있는 시죠. 탁자 위의 이 사과 오늘 저녁까지는 그대로 놔두라. 탁자 위에 사과 하나를 그냥 두는 거예요. 참 그대로 존재하는 사과. 참 숭고하지 않아요? 그대로 사과 하나가. 이 사과는 세잔이 그린 그림이죠. 이 세잔이라는 그 인상파 화가는 어때요? 사과를 그렸는데 어떤 사과를 그렸어요? 사과 그 자체를 그렸죠. 우리는 이제 사과 그리면은 먹는 사과, 뭐 이렇게 딱 사과를 나의 수다나 도구로 만들고 있잖아요. 뭐 뭔가 이름을 붙여버리잖아요. 선악과의 사과 이렇게. 그런 사과는 전부 다 인간이 규정한 사과잖아요. 인간의 도구가 되고 그죠? 수단이 되잖아요. 근데 세잔은 사과 그 자체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세잔의 이 세잔을 현대 미술의 아버지 그래요. 그 세잔 이후에 현대 미술이 지향하는 것 같아요. 현대 미술에 찾아가는 것은 존엄함이에요. 그래서 화가들마다 자기들만의 개념이 있는 미술이죠. 개념 미술이죠, 현대 미술을. 그래서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려요. 그건 한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하나의 세계 있었죠. 불교, 뭐 유교, 기독교, 뭐 하나의 사상하에 우리가 지배됐는데 이제는 어때요? 각자가 하나의 세계예요. 예술 작품 하나가 존엄한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죠. 민주주의 사회는 민이 각자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단독자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 여자들 보고 예쁘다 이런데 왜 폭력 이런 말 하는데 그것도 폭력이 되는 이유는 맥락에 따라서 폭력이 되죠. 왜냐하면은 하나의 수단으로 봐서 그래요. 너 예쁘지 하면서 어떤 가부장 문화에서 갖고 있는 여성의 대상화를 하니까 가부장 문화 속에 예쁘다면서 그 속에 포획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단독자를 가야 돼요. 획일화되면 안 돼요. 획일화되면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존엄함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존엄하게 살면서 서로 연대하는 사회 그렇게 가야 되죠. 싱클리어가 이제 그런 길을 가는 거죠. 예,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